대선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건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이 국민의당이 집권당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죄를 짓는다는 건 오히려 지난 대선의 패배가 역사의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분할화가 또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구도가 제시가 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요. 이분이 여권의 대권 주자로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서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은 그럴 가능성은 부인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존재감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대권 후보로서는 뭔가 좀 새로운 길을 찾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박상헌 이분 참 오래간만에 보죠.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장 나와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거의 거의 재입봉 오늘 방송 첫 출연 그죠? 야, 참 마음 고생 많이 했죠 그동안. 뭐 인생이 이제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해찬 의원 아까 할 때 우리 조영현 선생님이 맹금류. 네. 이해찬 의원은 맹금류다 인상 관상 자체. 그리고 우리 그 반기문 총장은 뱀장어다. 그래서 이거 맹금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뱀장어다 이런 표현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동물원 그렇게 된다 이야기를 이거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근데 그 이해찬 의원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맹금류 뭘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날카롭죠. 날카롭게. 그게 이제 어떤 맥을 찌를지가 이제 좀 궁금해지네요. 그걸 이제 정치적 논평을 하면 일단 뭐 지금 이제 친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반기문만 어느 정도 무기력하게 되면 다 된 밥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반기문 공격에 좀 초점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에이스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친노의 이제 후보는 문재인이 되겠지만 좌장은 이해찬 의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찬 의원이 또 닭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전 후보 전 대표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예 문재인 후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희정 지사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까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진영이라든가 야권은요.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2007년 고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그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나 안 나가. 내가 언제 반드시 출마한다고 그랬어?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어게인 2007년과 비슷한 상황. 그 당시 이제 여야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에요. 2007년 하면요. 야당 후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동영 후보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2007년 대선을 기억하면요. 이명박 대 박근혜의 대결을 사람들이 대부분 기억하지만 야당 후보가 정동영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그 당시에 이 고건 후보가 중도 하차를 해버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전승을 해버린 거예요. 한나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되는가. 이 예선이 본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진영에서도요. 반기문만 안 나오면 이건 부전승이다. 근데 우리 내부에 누가 후보가 될지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찬 후보가 문재인을 밀던 안희정을 밀던 그 전에 반기문을 쪼아서 과거의 고건처럼 만들어버리면 야권으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07년 어게인이 2007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반기문만 어떻게 좀 숨을 죽여놓으면
아우토반 일을 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실제 내년 대선이 그렇게 될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구상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반기문 총장께서도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면 그 무임승차를 대선 열차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비를 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혹독한 검증은 불가피하겠죠. 피할 수가 없을 그 것 과정을 정말 터프하게 넘었으면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고건 전 총리처럼 그게 귀찮고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뭐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기로에 있겠죠. 반기문, 안철수 연합 지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여권이 분화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여권의 대권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물론 있어요. 여권 분화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상돈 의원님 이게 좀 워딩이 앞뒤가 좀 꼬여버린 것 같아요. 여권이 분화할 가능성 객관적으로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 비박 해가지고 비박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시나리오. 그래갖고 제3지대 이른바 제3지대에 합류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뭐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박이 떨어져 나와서 제3지대로 오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친박당으로 들어가서 여권의 후보라는 거는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당의 후보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오해가 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3지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 내에 이탈파들이 있고 뭐 또 더민주 내 이탈파 뭐 또 손학규 뭐 이렇게 크게 뭐 제3지대가 만들어지면 그런 거예요.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면 몰라도 이게 뭐 여권 후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어떤 구도에서 치러질 건가는 사실은 뭐 좀 황당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에 비유하면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중원의 강자 국민의당이 이제 뭐 제3정당인데 대선은 총선 지방선거하고 다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진영과 진영이 총결집을 하게 되겠죠. 국민들의 집중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87년 이후에 역대 대선에서 제3정당, 제3지대 정당, 중원정당이 승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진영 기속성의 후보들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둑 둘 때 귀에서 떠서 변호로 가서 중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앙이 먼저 뜨는 일단 이상하죠. 중앙은 맨 나중에 나중에 중앙전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제 아생연호 살타다 내 진영부터 고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폭발적 인기가 있을 때 이른바 중원의 강자로 하늘에서 뚝 안철수 현상이 생겼는데 문재인 후보에게 거의 기속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런저런 얘기들이 국민의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많다.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일단 그 내 땅이 과연 어디냐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 친문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기 중에 한 기는 좀 차지하고 변으로 중앙으로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지난 국민의당의 의원 분포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포스트 DJ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호남에 대한 장악력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이 갖고 있는 제3지대론이든 이상돈 의원이 얘기했던 뭐 그런 얘기든 간에 굉장히 그 한 귀를 차지하지 못한 그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좀 엿보인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른바 제3지대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뭡니까? 두 가지. 필요 조건은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사람들이 국민의당은 제3지대의 일부 부분 집합이지 국민의당 자체가 제3지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큰 판에서 크게 뭉치자. 그건 안철수 의원이 벌써 밝힌 것 같은데요. 애매하게 그것도 이제 애매하게 지금 정당만 버리고 오면 우리가 제3의 지구로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그게 얘기 이제 필요 조건이고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지금 뭐 오늘도 뭐 국회에서 뭐 그런 행사가 이제 열리는 것 같던데 뭐죠? 그러니까 그 이 87년 낡은 체제를 좀 새로운 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좀 새로 리셋해보자 하는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 개조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맞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국민의당은 제3지대 일부다. 충분 조건은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이거랑 맞물려야지만 제3지대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신조 의원께서 이제 뭐 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안철수 의원 얘기를 남경필 나와라.
네. 원희룡도 탈당하지. 네.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도 탈당하지. 네. 그다음에 손학규 이렇게 되면 이 흥행이 되지 않겠냐. 네. 그다음에 그 흥행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이라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네. 정말 재밌는 한번 그 라이브 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박종진의 라이브 쇼처럼 네. 이 얘기인데 네.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 이제 그 연기자들이 그 영화에 출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닙니까? 네, 그게 더 중요하죠. 중요하죠. 남경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남경필. 유승민 의원은 수십 번 탈당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희룡 의원,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 현재 새누리당 전혀 소속 생각 없죠. 후보자입니다. 나올까요? 그러면 판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 참여할 배우는 겨우 따져보면 손학규 전 대표 정도인데 손 대표도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면서 민주당 당적을 또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 그럼 또 탈당을 해야 됩니다. 네. 탈당 때문에 애를 먹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안철수 의원의 그 곤혹스러운 고민의 일단이 읽히는 건 사실이나 그 정도의 판에서 흥행이 가능한 영화를 만들 연출력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글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제3지대가 좀 만들어졌으면 재밌을 재밌죠.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관객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죠. 그죠? 뭐 흥행 배우들 다 왔으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그 소속사가 연예인들이 있는데 네. 이 소속사를 떠나서 프리랜스를 선언해가지고 프리랜스 선언해줬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일 아니죠. 혼자 버티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판을 만들려면 이 본인부터가 스스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엊그저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다른 후보도 당적을 내려놓는다면 나도 뭐 같은 조건에서 싸우겠다. 이거는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투가 뭐예요? 수동영 아니에요. 누가 뭐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판이 만들어져요. 택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쉬운 자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요. 안철수 대표 자체가 국민의당 그게 뭐 자기들 잘나고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친박 친문 패권주의 꼴 보기 싫어갖고 그냥 그 애매한 분들이 다 거기 지난번 총선 때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거 국민들이 그때 이렇게 모아준 건데 이거 너 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이거 가진 거 다 놓겠다. 부처님 말씀에도 있죠. 쥐고 있는 건 놔야지 더 큰 거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 탈당하라는 얘기죠, 안철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거는 한 일부다. 이게 제3지대니까 일로 다 들어와라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 약 먹지 않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가 누구 와라 이렇게 하려면 본인부터 그럼 과감한 뭘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본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예? 안철수 의원이 본인.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언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아까 제가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을 당장- 탈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면은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새로 판은 짜겠다. 뭐 그런 정도의 국민의당 해체시키고. 그렇죠. 그때는 국민의당도 그게 한 부분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정도 담대한 구상을 내놔야지 그래도 들어올 동 말동 하는데 그렇게 지금처럼 해갖고는 이제 담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DJT 연합이죠. 그거를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고 그 이후 후일담을 들어보면 DJ와 JP가 합친데도 엄청나게 많은 뭐 이렇게 토의와 계약서가 왔다 갔다 했겠죠. 네,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그 정치 구단들끼리도 이명 계약이 엄청 있었겠죠. 거의 뭐 심부름했던 사람들 여러 명이다 왔다 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3지대론이라는 게. 근데 그 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 지방선거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새누리도 싫고 뭐 친박도 싫고 친문도 싫으면 네. 제3지대 정당에 표를 주면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지난번에 51대 49로 안 끝났습니까? 그렇죠. 양진영이 거의 결집을 합니다. 거의 결집을 하게 되고 중도 이제 조금 표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 지대, 그 중원지대에서 판을 키워서 양쪽을 제압한다. 이게 말은 그럴듯하고 그게 새로운 정치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그 정도 그 호화배우 캐스팅 해가지고 제작비 들여가지고 영화 만들려면 대기업이 붙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런 정도 가지고 아니 가능한가에 대해서 대기업 재벌 회장이 붙어야 되는데 자본도 되고 뭐 이런 네.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반기문 총장이 거의 뭐 굳어지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있잖아요. 이게 반기문 총장의 지금 여론조사 1위가요.
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제 그 고건 총리랑 우리가 자주 비교를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고건 총리가 여론조사 1위를 달렸잖아요. 그건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반기문 총장은 여권 내 주류 세력 친박이 확실하게 반기문을 밀고 있다는 점. 그 당시에 고건 총리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열린우리당 내에 확실히 그런 기반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게 반기문과 고건의 차이죠. 결정적 차이점인데. 근데 항상 정치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기문 총장이 나오면 뭐 새누리당 후보가 되려고 나오겠어요?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암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 30은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콘크리트다 뭐다 하는데 대통령 되려면 이 30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권도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반기문을 때려서 못 나오게 한다. 두 번째, 나오더라도 친박 후보를 딱 가둬둔다. 그거 아니에요. 그 30%만 먹어라.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면 보수 대연합 플러스 중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덧셈 정치가 안 되고 뺄셈 정치가 됐어요. 보수를 또 친박하고 비박하고 나누고 또 친박 내에서도 또 진박을 만들고 뭐 하면서 이게 덧셈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뺄셈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뺄셈 정치한 지금 그 진박 그룹 위에 등이 위에 타면은 여권 후보가 되는 거는 아주 손쉬울지 모르겠으나 본선의 길은 아주 험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기문의 딜레마예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반기문 총장을 나선다면 도와주려면 뭘 했냐면 날 밟고 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때려도 좋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일정 정도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반 총장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날 때려도 좋다. 날 까면서 당신 좀 커도 좋다. 이런 정도의 그거를 할까? 게다가 저는 대포가 있을까? 아니 저는 그런 얘기죠. 아니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친박이라는 꽃가마를 탈의한 보장도 없습니다. 아까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대선 후보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꽃가마 탈 거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12월 있는데요. 1일쯤 됐을 때 그 꽃가마가 현재 정도로 좀 온전한 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다 부서져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집권 핵심들이 대선 플랜을 전혀 잘못 짜고 있다고 보는 것이 차기군을 활성화시키면서 아까 흥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무성도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유승민도 독대를 하고 여러 반기문 이렇게 해서 전 호화로운 캐스팅을 해서 자유로운 경쟁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그 흥행력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서 반기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김무성도 싫어, 유승민도 싫어, 다 싫어. 우리는 반기문만 모셔올 거야. 근데 만약에 레임덕이라는 것이 여름 지나면 가을 온다는 얘기인데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30%라 한들 그거 갖고 대선 이기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본격적인 레임덕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그중에 하나가 사실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왔을 때 1월 달에 귀국하겠다는 반기문 총장이 그 꽃가마를 만약 안 탄다면 친박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잠재적 후보들 다 죽여놓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옛날에 뭐 와있을 때 구령 타겠죠. 꽃가마 타실 것 같은데요. 그게 꽃가마면 타지만 꽃가마일지 부서진 가마일지 똥가마일지는 그때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마는 가마 맞는데 그게 꽃가마가 아닐 수 있다. 지금은 꽃가마 다 떨어져 나가고 친박, 진박 그 친박 중에서 진박 몇몇만 남은 그런 꽃가마라면 반기문 총장이 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타겠습니까? 안 탄다면. 안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그 정치에서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대안 없이 하나의 카드만 갖고 밀어붙일 때 거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권 뺏기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야당이 된다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 현실상 보면. 그건 정말 엄혹한 시베리아 태풍이 불어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친박 아주 좁은 아까 신조 의원 말씀드렸듯이 진박 아주 좁은 우리 공간에서 우리 정치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다 죽여버리고 옳지 않을지도 모를 반기문 하나 앙상하게 들고 있다가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한국 와서 나는 뭐 이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국민 전체를 보고 가겠다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 잠재후보들 다 뭐 죽어버린 상태고 그러면 그 결과는 정권이 넘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 흥행 극장에서도 반기문 좋은 카드죠.
그다음에 대통령을 누가 그렇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시키는 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총선 경쟁도 하겠죠. 네. 뭐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집 참 재밌네 해야 되는데 반기문만 살려두고 나머지 후보들 다 그럼 밟아버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죠, 사실은. 흥행이 안 지금 되죠. 상태에서 그런 전제 조건은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후보가 돼도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도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반기문 총장의 측근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를 친박 친박계 의원들이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별로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근데 10년 전에 고건 총리가 중도 하차할 때도 보면요. 네. 중도 하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이요. 어느 날 갑자기 고건을 디스를 해버립니다. 이건 내가 잘못 뽑은 사람이다. 총리로 뽑은 건 나 좀 실패한 인사다. 완전히 그냥 그냥 뭐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건 총리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나 대통령 안 나간다. 근데 만약 반기문 총장도요. 이분이 아까 우리 조영원 박사 기름장어 이해찬 맹금류 얘기도 했지만 기름장어를 했지만 또 반반이니까 친박 반, 비박 반 대충 섞어갖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는 좀 다른 차별성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엇박자를 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엇갈려 버리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럴 수는 있네요. 아까 친박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 쪽이 이쪽으로 아예 친박하고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네요. 거기서 경쟁해가지고 승부를 낼 수도 있네요. 옛날 이제 국민의당하고 아예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 국민의당과 통합이라는 의미보다 이제 호남이 지금 무주공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것은 대선의 상수인데 호남 세력을 누가 이제 등에 업을 수 있는 것인가 또 합종 연행이 일어날 때 이런 측면인데. 어쨌든 보수정당 새누리당이 친박만 새누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위기도 이제 문재인 외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전당대회라는 민주당 툴에 들어가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이미 정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2007년 대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동영 후보가 의미 없는 득표밖에 못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역대 경선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MB 대 박근혜. 네, 재밌었죠. 재밌었다. 그 탄력을 받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위기가 문재인이 너무 도드라진 데 있다면 새누리당이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집권의 희망을 보려면 반기문이든 안철수든 누구든 흥행이 될 만한 캐스팅을 잘해야 됩니다. 네. 캐스팅을 잘해서 흥행판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률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네, 존경하는 교수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